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전지 산업 인버스 최초 ETF거든요. 지금 꼼수 노려가지고 지금 2차전지 주가 빠지니까 그냥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진짜 좀 잘못된 것 같고, 에코프로 공매도 쇼 쳤다가 개박살 나가지고 운용사 몇 개 문 닫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근데 또 이런 상품 내는 것 자체가, 그러긴 2차전지 투심이 워낙 강력하니까 또 된통 당하지 않을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하반기 2차 전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하반기에는 그 장비가 최소한 12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먼저 세팅이 들어가요. 근데 장비주도 그렇게 뭐 일회성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장비주가 이미 수주 받아놓은 물량이 커요. 일단 PNT가 수주 잔고가 약 2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이 6월달 기준으로는 3,300억 정도인데 한 5천억이 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DNT라는 레이저 노칭 장비에서도 한 2,500억 정도 수주 받은 게 있고, 뭐 코인테크 뭐 많아요. 그 윤성 FNC 이런 회사들이 수주를 받아놓은 거지 그게 일단 양산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23년 하반기 가가지고 상반기에 못했던 거 장비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주가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해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LG엔솔, 그 다음에 SK온, 삼성 SDI가 꾸준히 계속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에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신차 막 따끈따끈한 막 리릭인가? 그게 엄청 비싼 차인데 3억대 차인데 나오자마자 그 19분 만에 완판됐대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전기차가 다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8월달 데이터 봤더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률 YOY로 전년 대비 55% 나왔고요. 유럽 역시 28%인가 30% 가까이 성장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가 차종 중에 그 기아 레이가 지금 중국 배터리 써가지고 엄청 욕을 먹는데 주행 거리가 205km밖에 안 되는데, 그 GM 당연히 LG엔솔이랑 막역하잖아요. LG엔솔 배터리 쓰는 GM의 이코넉스란 차가 하이니켄 양극재 쓰면서 금액은 3천만 원대인데 주행 거리는 400km가 넘는 거예요. 엄청 경쟁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종들이 중저가부터 그 중저가 이제 엔트리 모델이라고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소나타나 그랜저급 볼륨 모델, 그다음에 그 위에 완전 초고사양 하이엔드급이 골고루 차종이 하반기 때부터 막 미친 듯이 나오고요. 그럼 하반기 때 그 미친 듯이 나오는 차종들에 맞게 배터리 셀 증설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양극재 장비 회사들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판가 빠진 거, 양극재 판가 빠진 것 때문에 전체 밸류 체인이 약간 소강 국면에 있어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긍정적인 좋은 모멘텀이 남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다. 그것도 그냥 철저하게 그냥 합리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하면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성장성이 좀 꺾이는 시점은 언제로 좀 보고 계실까요?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요. 전기차가 일단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9.2%고요. 네. 아직 10%도 안 됐고요. 아마 근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휘발유차 다 갈아엎은 것까지 하면 아마 5%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당연히 3%대밖에 안 되고요. 엄청 적고요. 우리나라 뭐 많이 돌아다녀봤자 테슬라하고 아이오닉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차종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럽도 20% 정도예요. 그러니까 19%대거든요. 유럽도 저는 최소한 50%대 가려면 2.5배 정도 성장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3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급격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저는 중국보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신차 기준 침투율이 그래도 못해도 40% 이상은 돼야지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배터리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캐펙스 신규 시설 투자하는 거가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 그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 신규 시설 투자가 지금 연평균 30%씩 시설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설 투자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배터리 소재 업체 기본적으로 하나 딱 해외 세팅하려면 최소 1,500억에서 3,000억 들어가요. 1,500억에서 3,000억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캐펙스 투자가 30%에서 갑자기 0%로 줄어들진 않고요. 서서히 줄어들겠죠. 30에서 20, 10, 뭐 8 이렇게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시점 그때가 아마 말씀하신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이 매출과 이익이 막 50%씩 늘어나거든요. 양극재 회사들 막 그 덩치 큰 포스코 퓨처엠이요. 매출 80%씩 늘어나요. 영업이익 70%씩 늘어나요. 근데 매출 80% 70% 늘어나다가 갑자기 매출 0% 늘어나진 않고요. 80%에서 순차적으로 줄어들겠죠. 80%에서 뭐 50%, 40%.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나는 매출이 여기서 성장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절반 이상 줄일 거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네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하는 시점이 그래도 향후 2, 3년은 괜찮지 않을까. 빠르면 2, 3년 안에 한번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올 건데 아직까지는 계속 캐펙스를 늘리고 그게 숫자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고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2, 3년 동안은 성장률이 둔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인버스 ETF 관련해서 대표님이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하셨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꼼수 노려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주가 빠지니까 그냥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썩어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엔 공매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냥 그런 공매도 치든가 그러면 그거 굳이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현혹시켜가지고 주가 변동성만 키우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진짜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나. 그래서 심지어 KB증권이랑 KB자산운용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린 것 같고 에코프로 공매도 쇼 쳤다가 개박살 나가지고 운용사 몇 개 문 닫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근데 또 이런 상품 내는 것 자체가 결국 주가 빠져야지 자기네들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마인드가 쓰레기 같은 마인드인 거잖아요. 잘 될 수가 없죠. 전 당연히 잘 안 될 거라 보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 변동성 키우면 아마 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 투자자 입장에서 더 똘똘 뭉치는 오히려 계기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상황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잘 되면 또 이것도 베껴가지고 또 유사 뭐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상품 또 엄청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 산업 ETF 산업 인버스 최초 ETF거든요. 그러기엔 2차 전지 투심이 워낙 강력하니까 또 된통 당하지 않을까. 물론 주가 빠져가지고 일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ETF를 구매해주는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개인한테 욕을 진짜 작살나게 먹고 있는데 지금 그럼 이거 사서 수익 나도 저는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주도주라도 이렇게 투자하면 돈 잃는다.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포함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듣고 제 채널에도 와가지고 아 저 이거 샀어요. 그러면 심장이 막 철렁철렁해요. 아 그 사람 뭘 믿고 샀다는 건지. 그래서 전 막 유튜브 채널에서 제발 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남의 말 듣고 사는 게 최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싼지 비싼지 디테일하게 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출신이 아니면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건 알 수 있죠.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수페타시스가 한 1,000억대 영업이익대에서는 한 1조 원대 시총을 유지했네. 근데 지금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는 30%밖에 안 늘어나는데 시총은 2배가 있네. 그럼 비싼 거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적자가 나니까 매출로만 보통 많이 하니까 PSR로 비교하니까 500억대 매출 나는 회사가 시총 3조 가 있는데 매출이 2배 늘어나서 1,000억 가면 6조 갈 수 있다? 그럼 그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00억대에서 700억 늘어나는데 이미 시총은 6조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에코프로가 날아갔던 이유가 작년에 보면은 아니 안 올라간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360억 당기 순이익에서 4,200억 나오는 거니까 영업이익 800억에서 6,100억 나오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8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 체력이 8배 올라갔을 때 주가 9배 올라간 건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요. 뭐 2, 3년 안에 이제 좀 날아오를 종목이라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몇 개 꼽아주신다면 결국은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주가에 당연히 반영된다고 보고 있고 진짜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2차 전지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장성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성장성은 뭐 AI나 로봇이 따라올 수 있어도 숫자가 안 찍히는 거죠. 그럼 그 숫자 벌써 뭐 26년, 27년 거 반영해서 땡겼잖아. 원래 주가가 미래 가치를 땡겨서 반영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성질 자체가 미래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인데 그럼 미래 가치를 땡기지 과거 가치를 땡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미래 가치 땡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그냥 그 틀 안에서만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요. 그거는 성장성이 반영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많이 말씀드렸어요. 엔터도 성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네. 헬스케어도 성장성이 매우 높. 특히 미용 의료기기 쪽 남자도 막 화장하고 미용 그렇죠. 엄청 관리하더라고요. 특히 2030 또 아주 핵심 MZ세가 이 소비 주체 세력이잖아요. 주축이죠. 돈 자기 얼굴 투자하고 막 그 안 아끼더라고요. 피부과 가가지고 그 치료받는데 그죠? 기본 2, 30이에요. 그렇죠. 진짜 비싸요.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은.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 우리가 가성비가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유럽이나 저기 미국 장비보다 훨씬 싸고 그 고객사 맞춤 커스터마이징 잘 되고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막 시장으로 진출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 자체도 좀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전방 산업이 뭐 최소한 10조 이상은 돼야겠죠. AI 당연히 10조 이상 되고 로봇 10조 이상 되고 그냥 반도체 10조 이상 당연히 되죠. 2차 전지 마찬가지고 거기서 1등주 1등주라고 하면 주가 많이 오른 게 1등주가 아니고 그 산업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1등이에요. 매출 가장 크고 영업이익 가장 크고 그럼 그런 회사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2차 전지 회사 중에 지금 앞으로 매출 가장 많이 벌고 돈 가장 많이 버는 거는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 1등일 수밖에 없고 양극재 중에 가장 돈 많이 벌 때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움이 당연히 1등, 2등 할 거고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가 1등 할 거고 장비는 PNT가 1등 할 거고 금액으로 치면 매출로 치면 예.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현재로서는 루닛이 1등 할 것 같아요. 매출 찍는 걸로는 AI 의료 쪽에서는 로봇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매출로 1등 찍는 데는 SPG거든요. 감속기 만드는 회사. 예, 4천억대 매출 나는데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배터리 심장이 양극재라면 로봇의 가장 비싼 부품, 가장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감속기거든요. 감속기 말 어렵잖아요. 그냥 힘을 보조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이 그냥 모터가 힘이 딸리니까 그 힘을 보조하는 건데 이 감속기도 진짜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게 죄다 일본 걸 쓴 거예요. 소형 감속기는 하모닉 드라이브가 95%. 그리고 중대형 중에는 납테스코가 80%. 90%, 80% 먹은 시장을 SPG랑 SBB랑 테크 회사가 드디어 국산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국산화했으니까 앞으로 미친 듯이 로봇 관련된 회사로 뻗어 나가겠죠. 그래서 심지어 SPG랑 회사가 우리나라 1등인 현재 1등인 이 협동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에 납품을 했고 2등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을 했어요. 그럼 그게 신호탄이 돼서 글로벌 로봇 회사에 납품 막 하겠죠 이제. 왜냐? 가격이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랑 SPG의 감속기 가격 차이가 30% 이상 싼 거예요. 근데 하모닉 드라이브는 워낙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달라는 데가 많으니까 납기가 원래 3개월 기본인데 10개월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받는 로봇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도 비싸게 줘야 되는데 납기도 못 맞춰주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르게 국산화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잖아요. 가격도 잘 맞춰주는데 심지어 약간 품질이 불안불안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 두산 로보틱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어? 그럼 너네 믿고 한번 써볼게.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한 서비스도 잘 돼 있어요. 그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국산화하는 회사들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감속기는 로봇 시장 엄청나게 커질 건데 로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절처럼 만들려면요 28,000개까지 관절이 커진대요. 그러면 기존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산업용에 들어가는 제조 그 시설에 들어가는 로봇은 관절이 2개 들어갔다 막 지금 막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관절 2개에서 28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감속기도 14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이
제조업체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치킨 굽는 로봇도 생기고 막 엄청 다양해지잖아요. 이동하는 물류 이동 로봇도 생기고 그러면 그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수만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막 국산화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관련된 회사가 뜰 때 로봇 관련된 회사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뭘까? 똑같아. 배터리 셀 회사보다 양극재 회사가 더 주목받잖아요. 그거 똑같이 로봇 커지면 로봇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니까. 감속기가 전체 로봇 부품의 금액 중에 40%를 차지해. 엄청 큰 거죠. 35에서 40% 정도 차지하는데 그걸 국산화하기 시작했어요. 만들 수 있는 회사 딱 몇 개 없어요. 지금 SBB 테크랑 SPG 정도예요. 근데 SPG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가전제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는 SPG가 거의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회사 죄다 적자인데 SPG 같은 회사는 매출 4천억에 영업이 300억 나는 회사니까. 근데 주목을 못 받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제 막 주목받으려고 깔짝깔짝 돼요. 그러니까 SPG는 시가총액이 또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이 상대적인 비교가 약간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럼 공부하는 자세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심드렁했는데 지금 약간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9,082억이에요. 갑자기 날아가잖아요. 9,082억인데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외국인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사네요. 그럼 또 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보시면 연간으로 보면 4,405억에 255억이에요. 벌써 숫자가 그냥 검증되잖아요. 4천억대 매출 나는 회사가 없어요. 로봇 회사 중에. 아예 없어요. 영업이익 255억이에요. 물론 이게 모터로 관련된 매출이 크죠. 근데 이 로봇 회사 이제 감속기 국산화했으니까 감속기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2배, 3배씩 돼요. 올해 감속기가 한 100억이면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400억, 600억, 1200억 이렇게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제가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게요. 1등이니까 지금 3조 5,700억이요. 그럼 4배 차이 나요, 시가총액이.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흑자 전환했어요. 136억에 13억이에요. 그러면 4천억에 300억 나는데 시가총액은 9천억 회사를 투자하시겠어요? 시가총액은 3조 5천억인데 매출은 130억에 영업이 13억 나는 회사를 투자하시겠어요? 전자에. 그렇죠. 그럼 그쪽의 확률이 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 하시려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시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면 성공 확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네. 다음에 또 나와야 되는데 얘기할 게 다음에 또 나와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아니 오늘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대표님은 정말 좀 즐기고 계시다는. 너무 재밌어요. 미치도록 재밌어서 이거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신남이 가득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까지 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오늘 처음 초대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자님이 처음에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바꾼 힘은 주식이 그만큼 재밌고 미치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인 주식 투자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이고요. 주식 투자 치매 예방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하시다 보면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이 산업,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그 안에 1등 기업들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또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면 그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들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고용 창출도 유발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니까 너무 저는 이게 선순환되는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기 때문에 가격 떨어지는 거에 일회일비 하실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도 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